정시의 사주명리 274강은 사주 구성에서 한 가지의 기운이 많은 비천 롱막격 사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비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 자기의 사주 구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세력을 찾아서 생년월일시와 남녀 구분 및 음력과 양력을 구분하여 만세력에 입력하시면 자기의 사주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격의 10번째 시간인 비천 롱막격 사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천 롱막격입니다. 금일은 사주 팔자의 구성에서 정격이 아닌 외격에 속하는 비천 롱막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비천은 사주의 구성이 마땅하여 하늘을 나른다는 의미를 품고 있을 만큼 기운이 가득 찬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주는 관의 실한 기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비천 롱막격의 구성 요건으로는 첫 번째, 동일한 지지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실로 3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주 중에 재성과 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도 만일에 재성과 관성이 있다면 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일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합이 없어야 합니다. 육합이 있다면 합은 묶여서 도충을 하지 못하여 호불관하여서 이를 기반이라 하여 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막격에서 이 록은 정관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평관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관성의 도충은 벼슬로 출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롱막격의 많은 재성으로 부를 나타내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팔자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본래 롱막격에서는 관성을 중히 여기고 재성은 부과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천 롱막격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고 또 문서와 확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늘을 나르면서 관록을 구사하는 비천 롱막격을 이루는 간지를 보면 경금일간일 경우에는 자수가 많을 때이며 이 많다는 것은 3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수일간일 경우에도 역시 자수가 많을 때이며 3개 이상, 그리고 신금일간일 경우에는 해수가 많을 때이며 역시 3개 이상으로 이야기하고 또 개수일간일 경우에는 신금과 마찬가지로 해수가 많을 때이며 3개 이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일간은 경신금과 그리고 인계수에 해당하며 지지는 해수와 자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구성에서 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3개 이상의 경우를 말하며 2개를 보았다고 하여 많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금과 임수일간이 지지의 자수를 3개 이상 가지는 경우에는 자수의 음의 기운이 왕해져서 자연 법칙에 의하여서 음양의 원리로서 양의 기운인 오화를 땡겨오는 것을 도충하여 온다고 하고 이처럼 하나의 기운이 성할 때는 항상 반대의 기운을 도충하여 오게 됩니다. 물론 한 개의 간지도 도충하는 기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2개의 기운은 한 개보다는 도충하는 기운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자의 해석에서 3개 이상이라야
확실하게 도충의 기운이 드러나 감명의 포인트를 잡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비천 롱마객의 실제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합니다. 예로서 여명으로 경금일간일 경우에 자수인 상관의 자식이 많으면은 경금일간이면서 자수는 전부 상관에 해당하여서 자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관에 해당해서 자식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식이 많으면은 그 자식의 아버지이면서 여명에게는 남편인 오화가 확실하게 자기의 힘을 다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편 오화는 정간으로는 정화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정화가 사주팔자 내에 없다고 하여도 그 남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수가 3개 있다면은 그 남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수가 2개인 경우에는 오화의 도충력이 약하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서 그 남편의 사회적인 위치가 약하여 녹봉이 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일간의 예는 재성이 이와 같이 경금일간에서 재성인 임목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재성이 지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수의 기운을 유통시키기도 하고 수생목하여서 수를 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상으로 빠져나가서 유통시키기도 하며 도충하는 오화를 허합으로 삼합하여서 도충을 도우는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즉 임목은 오화의 도충하는 자 오화를 도충하는 것을 도운다는 것은 인오술로 합한다는 것입니다. 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는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화의 도충을 도우는 삼합의 자는 임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술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오술로 삼합을 하기 때문에 술토도 즉 도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합하는 미토도 즉 오화의 도충력을 도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목과 술토와 미토의 자가 있다면 도충을 확실하게 도와서 명주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술 미토의 자가 아니고 이 인목의 자리에 만일에 축토의 자가 들어있다면은 축토의 자가 자리한다면은 자축합이 되기 때문에 자축합으로 인하여서 탐합 망도하기에 도충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축의 자리하고 있을 때 축이 인의 자리에 와 있을 때 그때 자수의 운이 온다면은 기존의 것을 버리고 기존의 자수를 버리고 새로운 운에서 오는 자수를 찾는다는 개념으로서 이때는 오화의 도충력이 다시 오화의 도충력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운이 계속되는 시기, 즉 축이 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운에서 자의 운이 올 때는 자의 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오화를 도충하여서 호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비천 롱마객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경금일간이 자수를 많이 보아서 오화를 비천하여 비천 롱마객이 이루어지면은 관성을 보기에 관록이 붙게 되어 사회적인 나름대로의 위치를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조 내에 이미 병정화의 관이 있거나 기토나 축토가 자리하고 있다면 새로운 관을 수용하지 못하여 복록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밑의 예에서 보이는 임수일간일 경우에도 임수일간이 또 자수를 세 개를 비겁을 세 개를 본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견을 똑같이 전부 천간에 놓고 있는 경우입니다. 경우에도 오화를 도충하여 올 수 있는 명식입니다. 명식으로서 비천 롱막격의 진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가 서로 세 개가 붙어 있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또 진격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임목은 왕한수기를 유통시켜서 유행시키게 되고 또 오화와 합하여서 제국을 이루어 인오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오충으로 해서 도충해 오기 때문에 인오술해서 즉 화의 기운을 이루기 때문에 재물이 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국을 이루어 재성을 확실하게 하여서 재물을 누릴 수 있는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서에서 논하는 수탕기호의 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앞의 명조는 수가 많으면은 기호, 즉 임목을 타라고 하였기 때문에 수탕기호의 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명식을 간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유불급의 원칙으로 본다면은 임목이 유통의 신으로 작용한다고 하나 이렇게 많고 태과의 물을 한꺼번에 유통시킬 수 있을런지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운에서도 수운이 도래한다면은 운에서도 수운이 온다면은 더욱 한꺼번에 유통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되는 명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 명조는 부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목이 될 수 있는 부목과 한자는 다릅니다. 뜰부자와 썩을 부자입니다. 부목이 될 수 있는 명식으로서 비천 롱막계와 어울려 고찰해 볼 때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생각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옛 고서에 나타난 개수일간의 비천 롱막격의 예를 아래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이 해수 세 개를 보아서 비천 롱막격을 이루는 경우인데 이때는 사해충으로서 사화를 도충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화를 도충해 오는 자가 되겠습니다. 개수일간에서는 동기인 세 개의 해수를 보아서 사화의 재성을 불러오기 때문에 사화의 지장간에 있는 무경병의 관성과 그리고 인성과 그리고 재성을 부르는 것으로서 이 중에서도 본기인 재성과 더불어 관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태왕한 일간이 재관을 맞이하게 되니 재성과 관성으로 빛이 날 수 있는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왕기역의 희기와 동일하게 종왕격이기 때문에 인성과 그리고 비극과 식상인 금수목을 희신으로 삼게 됩니다. 금수목을 희신으로 삼게 됩니다. 운에서도 금수목의 운이 올 때는 발복이 있고 그러나 재관의 운이 올 때는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해일주의 경우에도 사화를 도충하기 때문에 사화와 합을 하는 유금이나 사유축의 삼합을 이루는 유금이나 또 축도 같이 되겠죠. 사유축이기 때문에 유금이나 축토나 신금이 자리하고 있다면 좋지만 신금은 즉
사신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신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지만 그러나 인목을 보고 있다면은 인목이 신의 자리에 있다면은 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탐합 망도하기에 합함으로써 도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도충이 일어나지 않아서 바른 비천롱막격을 형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인목이 있다면은 인의 합을 이루어서 자기끼리 지장간에서 합을 이루어서 도충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비천롱막격이 되기보다는 양신승성격이 되기가 쉽습니다. 본명조처럼 죄를 취할 수는 있으나 재성을 길신으로 삼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재성의 운이 좋은 것으로 취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비식으로 취하여도 재성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임비식으로 취하여도 재성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예는 신금일간으로 하는 비천롱막격의 신금을 일간으로 하는 비천롱막격의 예를 발표하였습니다. 신금일간이 해수 세계를 보아서 비천롱막격이 되면서 사해충으로 사화를 도충해 오는 경우입니다. 역시 해수를 많이 보아서 관에 해당하는 사화를 도충하게 되어 관이 발전하는 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천간의 병화를 보아서 관의 힘이 다소 감해지는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병화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비천롱막격으로서는 관의 힘이 감해지는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명식에서 관성이 출현하여 비천롱막격으로 출현하지 않는다면 내격으로 보아서 일간의 근이 없고 신약하기 때문에 운에서 인비를 보아야 힘이 실리게 되어서 비로소 재관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편으로 본 명식을 본다면은 관인을 보아서 천간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지로는 식상이 흥행하니 유통은 될 수 있으나 재성의 결실이 모자라는 힘든 명제로도 볼 수 있으며 내격으로 살펴보면은 연간에 병화 정관이 자리하여 바른 도충이 아니라도 사화를 견인하여 그런대로 남부럽지 않은 관을 취할 수 있는 명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천롱막격으로 취한다면 관투하여 방관에 머무르는 명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수의 자리에 임목이 대신 자리에 한다면 탐합 망도로서 합을 하기 때문에 도충을 잊어버려서 관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관으로 진출하기는 힘든 것으로 논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 명조의 다양한 굴레를 가멸할 수 있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팔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74강으로 비천롱막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